핸드폰에 갇혀 있을 때는 어떻게 나오나 한번 볼게요. 핸드폰에 갇혀 있을 때 사인인, 홈, 메뉴, 아코디언 잘 나오고 있고, 상품 클릭하면 상품 상세 잘 나오고 있고요. 에드 투 카트, 장바구니 페이지 잘 나오고 있네요. X, 네, 스크립트 다 잘 작동하고 있고, 체크아웃을 누르면 체크아웃, X 누르면 홈으로. 오케이. 여기 사인인이라는 거에서 홈으로 가게끔 이게 링크가 의미가 있나? HTML 버전에선 이 링크가 의미가 없는데, 여러분 페이지 시연할 때는 페이지를 다 클릭해서 어쨌든 연결되는 걸 보여줘야 되니까 연결은 하죠. 자, 로그인 HTML 열어볼게요. 로그인 HTML에서 이게 폼이라고요. 폼은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여기에 액션이 있다고요. 여기 인풋과, 그러니까 유저 네임과 패스워드를 입력하고 밑에 요 submit의 인풋, 사인인 페이지를 보면 여기에 이메일과 패스워드를 입력하고 사인인을 누르면 어디로 연결되는 거냐면, 간혹 이거를 링크로 짜시는 분이 있어요. 이거 링크 아니에요. 전송 버튼이라고요. 여기에다가 A 태그를 넣어가지고 홈으로 가게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잘못 짠 거예요. 얘를 클릭을 했을 때 이 입력 값을 확인을 하고 확인한 값이 이상이 없다라고 하면 원래 페이지 돌아가게끔 하는 거는 여기 지금 쓰는 이 액션에다 쓰는 거라고요. 액션에다가 원래는 로그인 해서 있으면 로그인 php라는 게 있어서 사용자가 입력한 이메일과 패스워드가 원래 있는 사람 아이디하고, 그러니까 이메일하고 패스워드가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비밀번호가 맞지 않습니다라고 할 거고, 일치한다라고 하면 홈으로 인도하게끔 해주는 게 원래 얘가 해주는 역할이라고요. 만약에 이게 있다면. 근데 우린 지금 이게 없고, 그리고 사용자가 입력한 거를 DB와 조회해서 비교하는 그 코드를 프로그램 언어인데 그건 우리가 배우지도 않았고, 그래서 여기에다가 그냥 index html이라고 하겠다고요. 이렇게 임시입니다. 실무에서는 이렇게 놓으면 안 돼요. 그래서 얘를 다 입력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고, 잠깐 새로 고침을 해보고, 입력을 하고 사인 누르면 홈으로 가게끔 하겠다고요. 오케이. 실제는 PHP나 ASP나 JSP 언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일단 임시로 로그인이 되는 것처럼 하겠다고요. 사인업 페이지도 마찬가지예요. 사인업 페이지 열어볼게요. 사인업 페이지에 네임과 이메일과 패스워드, 애드레스, 폰넘버 하고 사인업 하죠. 그럼 반갑습니다 라고 하고 여기에다가 뭐 컨펌창 하나 띄워주고, 그러면 홈에 가게 되겠고, 그냥 홈으로 가도 되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컨펌 하는 건 하나 배웠어요. 그죠? 자바스크립트의 내장 함수에서 컨펌이라는 걸 이용해서 창을 띄는 거 봤단 말이에요. 삭제할 때 정말로 삭제할 건지 물어보는 거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창 하나 띄워도 되고요. 지금은 그냥 sign up 하면 다시 홈으로 가는 걸로 할게요. 그러면 얘도 이것들을 불러서 다 입력을 한 다음에 밑에 input 얘를 누르면, 그러면 폼에 액션에다가 얘가 입력한 걸 원래 검증하는 코드가 있어야 되지만 없다고, 그러니까 그냥 홈으로 가게 하겠다고요. 자, 여기서 밸리데이션이나 그런 거는 당연히 HTML 버전에선 해놔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포폴이 이 다음 단계로 안 가, 그러니까 껍데기만 만드는 것에서 끝나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만약에 이메일 형식대로 입력을 안 한다라고 한다면 이메일 형식대로 검증되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페이지가 바로 폼으로 넘어가면 안 된다고요. 근데 여기에서는 그렇게 하지만 이게 끝판왕 카페이사든 다른 쇼핑몰에 안 치는 버전까지 간다라고 하면 굳이 여기에서 밸리데이션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최종 종착지인 카페24에서는 걔들이 고유로 제공하는 밸리데이션이 있거든요. 그냥 그거로 활용해도 된다고요. 어차피 거기에 있는 건 안 고칠 거예요. 안 고치고 디자인의 틀만 바꿀 거기 때문에 그냥 보여줘도 돼요. 여기에서 HTML에서 틀만 보여줘도 됩니다. 근데 나는 카페24까지 안 가고 이게 종착지야 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여러분이 보여줄 건 다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얘를 넣어놓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얘를 넣어놓을 때는 어떻게 해놔야 돼요? 그러면 다 입력하고 유효성이 다 검증이 됐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여기로 가게끔 해줘야 된다고요. 그럼 여기 또 스크립트를 짜야 된다는 얘기예요. HTML 버전으로 시연을 할 거면 회원가입 페이지, 지금 사용자가 여기로 왔을 때 이걸 눌러볼 거란 말이지. 눌러볼 거면 물론 채용 담당자가 HTML 버전에서 밸리데이션 하고 페이지가 넘어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HTML 버전에서는 그게 될 리가 없으니까. 근데 되는 것처럼 흉내를 내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입력값이 다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때 얘를 활성화하는 건 우리가 배웠다고요. 입력하지 않았을 때는 사인업 페이지 얘가 비활성화돼 있다가 여기를 다 입력하면 활성화하는 거 배우셨다고. 티처스 모듈에서 우리가 jQuery UI에 뭐를 활용해서 버튼에 disabled니 abled니라는 걸 확인해서 jQuery UI에 가보면 이건 이미 배웠었기 때문에 여기는 적용 안 할 거예요. 버튼에 가보면 여기 jQuery UI에 버튼에 가보면 버튼에서 얘들을 이게 인풋이고 이게 전송 버튼이라고 할 때 여기에서 API 다큐멘테이션에서 얘를 비활성화하는 방법이 있었다고요. 원래는 disable true로 해서 이렇게 해서 해놓으면 저 버튼은 활성화가 안 돼 있다고. 다 입력을 하고 사용자가 얘를 입력을 하고 모든 항목이 다 채워지면 그때 얘를 다시 false로 바꿔놓는 식으로 해서 우리가 얘 할 때 사용자가 다 입력을 해야지만 맨 밑에 전송 버튼이 활성화되는 건 우리가 이미 했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그걸 적용할 거면 얘를 참조해서 구현을 해 주십시오. 지금은 그냥 되는 것처럼 HTML로 연결을 하겠습니다. 지금의 포커스는 이게 아니라 이제 카페24에 앉히는 게 포커스니까 감안을 하시고, 그러면 아무것도 입력 안 해도 얘 클릭하면 새로 고침하고 얘 클릭하면 홈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되어 있고, 홈이 지금 여기가 아닙니다. 얘를 사인인 하면 이게 홈이 아니라 참 우린 홈이라는 게 따로 있었어요. 홈 HTML을 만들어 놨으니까 이게 인덱스가 아니라 홈이겠네. 홈으로 바꿀게요. 로그인에서도 얘가 로그인을 하면 첫 페이지 다시 이 페이지가 아니라 홈으로 가야 되겠네요. 홈으로 바꿀게요. 로그인에서도 홈으로 바꾸시겠습니다. 다시 새로 고침해서 사인인 하고 아이디와 비번 넣고 사인인 하면 홈으로 들어오는 식으로 연결을 해 놓읍시다. 자, 이제 여기에서 어떤 걸 눌러도 상세 페이지로 가는 거예요. 지금 컨셉은. 간혹 보면 이게 진짜 쇼핑몰로 생각을 하고, 물론 여기 목록에서는 최소한의 성의는 보여야 됩니다. HTML 버전이라고 하더라도 이 이미지는 다 달라야 돼요. 제목도 다르고 가격도 다 달라야 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똑같은 걸로 성의 없게 반복해 놓으면 안 돼요. 복불에다가. 하지만 얘를 눌렀을 때 나오는 페이지는 다 똑같아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그 포맷으로 다른 것도 다 나올 때 사진만 바뀌는 거니까 굳이 거기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요. 상품이 여러 개 20개라고 해서 20개의 디테일 페이지를 만드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걸 어떤 걸 클릭하든 얘로 연결되게끔 링크를 걸어 놓겠다고요. 가볼까요? 홈의 HTML로 가볼게요. 홈의 HTML에서 여기에 li 안에 요 a에다가 다 뭐라고 연결을 해 놓겠다고요? details html로 연결을 해 놓겠다고요. details html. 이미지를 감싸고 있는 링크에다가 이런 식으로 다 넣어주세요. 제목을 클릭해도 해당 상품으로 가는 거니까 제목에도 모두 해주시고, 어차피 li가 다 똑같은 거니까 li를 다 뒤집어 씌우면 되겠네요. a 태그 링크에다가 모두 디테일 넣어달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디테일 페이스로 연결을 해 놓고 새로 고침을 하면 요 제목을 클릭해도 상세로 가고 이미지를 클릭해도 상세로 가게끔 링크를 걸었다고요. 이제 클릭해서 상세로 오면 이 모양새다 라는 것까지 온 거예요. 여기에서 장바구니 얘를 클릭을 하면 카트로 가야 되는 겁니다. 얘를 클릭을 하면 카트로 가도록 요거 클릭했을 때의 화면으로 가볼게요. 디테일스 HTML로 가볼까요? 지금 HTML 버전이긴 하지만 페이지들 다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디테일 HTML에서 Add to Cart에 가서 여기 버튼이 있지 않습니까? Add to Cart에 가서 원래는 이것도 마찬가지 여기에다가 카트라는 PHP나 JSP나 ASP가 있으면 걔가 이 상품의 고유 아이디와 수량과 가격을 물고 들어가서 장바구니 페이지에다가 열리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린 지금 그게 없으니까 얘를 그냥 카트에 HTML로 연결하겠다고요. 중간에 add to cart라는 부분에 폼의 액션에다가 넣어 놓으시라고요. 넣으셨습니까? 저장하고 새로 고침하고 얘 클릭하면 이제 카트 페이지로 가겠다고요. 카트 페이지에서 이제 체크아웃을 하면 다 하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기에 계산되는 거 다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계산되는 거까지 했었으니까 얘를 다 한 다음에 체크아웃을 하면 결제가 완료되었습니다 또는 상품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라는 페이지가 나오고 마무리 하겠다고요. 오케이.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래서 마무리 페이지만 만들고 끝낼까 합니다. 디자인 봅시다. 자, 홈 화면에 여기 카테고리가 우리가 아이스와이퍼를 썼었고요. 아이스와이퍼에서 하나 열자마자 2개 반 나오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 2개 반이 나오는데 얘의 맹점은 슬라이드 하나의 너비를 다 똑같이 맞춰준다는 거에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글씨가 짧든 길든 간에 지금 약 177의 크기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 짧은 것도 이 짧은 것도 177을 유지를 하니까 여기에서 이 간격이 다 들쭉날쭉하다라는 단점이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 라이브러리를 바꿔보려고 하는 겁니다. 라이브러리는 지금 제가 리ンク해 드린 요 슬릭 라이브러리를 보고 있고요. 이 슬릭 라이브러리도 우리가 여기 하나만 나오는 것도 있고 멀티플 나오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슬라이드 투 쇼, 슬라이드 투 스크롤 해서 3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1로 바꾸면 여기에 슬라이드 투 스크롤이라는 옵션의 값을 1로 바꾸면 얘가 하나씩 움직이게 할 수 있다고요. 스와이프도 되고 문제는 이제 얘 옵션을 이용해서 여기 간격이 어떻게 될지를 느낌은 지금 아이스와이퍼랑 똑같을 것 같긴 합니다. 왜냐면 보여지는 개수가 지금 3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넓이 다른 게 있어요? 피드, 슬라이드. 아, 그러네. 너비가 다른 게 있네요. 아, variable width의 true라고 되는 게 있구나. 되겠네. 위드가 다른 게 있네요. 자, 그러면 얘를 쓰면은 작동을 할 것 같네요. 자, 그럼 라이브러리 로드하고 한번 해볼까요? 위에 올라가 봅시다. 얘 쓰려면 다운로드를 해야 되겠지? 다운로드가 어딨냐 근데 유세이지 부분에 보면 네, 여기 CDN 주소가 아예 없네. 다운받는 거 어딨어? 다운 Get it now. 아, Get it now에 있구나. 맨 오른쪽에 Get it now 누르면 다운로드 할 수 있네요. 다운로드를 하거나 또는 얘들이 제공하는 CDN 주소가 있습니다. 자, 저 CDN 주소를 그냥 복사를 할게요. 여기에 일단 CSS도 로드를 하고 얘들이 제공하는 라이브러리도 로드를 할까 합니다. 찾았습니까? Get it now에 있는 요 코드 복사하겠다고요. CSS부터 홈에 HTML에 가서 넣어 봅시다. 우측 홈 상단에 가서 jQuery 라이브러리 아니다. 스와이퍼 min CSS에다가 로드를 할게요. 홈에는 지금 일단 예쁜이 없었죠. 우리가 홈 하면 잠깐만 볼게요. 여기에 슬라이드 말고는 밑에 슬라이드 없지. 그러면 스와이퍼의 min CSS는 주석 처리하고요. 예, 주석 처리하고 HTML5에선 텍스트 타입 이거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 CSS 이렇게 로드를 하되 정확한 주소가 아니군요. 앞에 HTTP 넣어주세요. CSS 로드 하셨으면
스와이퍼의 min css 주석 처리하고 얘들이 제공하는 슬릭의 라이브러리의 주소 복사하겠습니다. 슬릭의 min.js 복사합니다. 하고 마찬가지 타입의 텍스트의 자바스크립트는 HTML5에서 필요 없어요. 지우고 이렇게 순수하게 얘들의 라이브러리만 로드를 합니다. 자, 저장했으면 main.js에 가서 여기 또 경로 좀 정확하게 넣을게요. http 경로 정확하게 넣어주시고 main.js에 가서 누구한테다가 라이브러리를 돌리면 된다라고 하는지 매뉴얼을 보고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슬릭에 와볼게요. usage에 가보면 usage를 눌렀습니다. 사용법을 눌렀어요. 사용법에 보면 슬라이드가 될 거의 부모 your class명이 있으면 your class명이 여기에 your class명이 있어요. 그런 다음에 우리 헤드와 헤드 사이에 라이브러리와 얘 로드를 해줬고 그 다음에 클래스명에다가 slick이라는 걸 이렇게 똑같이 걸면 된답니다. 찾으셨습니까? 중간에 여기 부분 your class의 slick이라는 부분 복사를 할 건데 어차피 우리는 멀티플 아까 데모에 보면 쭉쭉쭉쭉 내리고 와서 여기 variables에 어차피 쓸 거예요. 그치? 데모스의 variable width 다양한 너비도 반영하는 거에 이 코드를 그냥 카피하면 되겠다고요. 카피 main.js 가볼게요. js 폴더 안에 main.js 열고 여기 new swiper 했던 부분은 버리고 주석 처리해버리고 지금 카피한 걸 넣으시고 얘가 누구예요? 우리는 얘지 않습니까? 아니지 얘예요. li의 부모가 잠깐만 html 좀 다시 봅시다. home html에 가서 home html에 가면 우리는 얘 이것들의 부모가 지금 이 녀석입니다. 그럼 얘한테다 거는 거예요. 그치? 아까 your class가 슬라이드가 될 거 부모를 지정하라고 했으니까 얘한테 가서 지정을 하면 되겠다고요. swiper wrapper라는 클래스명을 카피해 왔습니다. 그게 여기에 있으면 되겠다고요. 그렇구나. 잠깐만 메인 슬라이드 이건 메인 화면이구나. sorry. 메인 화면 그냥 두고 카테고리의 메뉴 여기구나. 그죠? 네. sorry. 자, 나눠봅시다. 얘는 그러면 주석 처리 얘 다시 하고 붙여넣기 다시 코드 좀 카피해 올게요. 자, variables width가 누구냐면 부모 슬라이드의 부모가 다시 한번 보면 swiper wrapper라는 녀석이에요. 다시 복사했고요. swiper wrapper를 여기에 넣었습니다. 슬라이드 to show는 지금 1로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냥 둘게요. 이게 예제에서 그냥 카피해 온 거였었으니까 일단은 main.js 저장 여기까지 됐습니까? main.js 좀 전에 기존의 iSwiper로 메뉴 구현했던 거는 주석 처리하고 그 밑에다가 이렇게 복사해서 넣어주되 부모는 swiper wrapper로 지정을 했어요. 저장하고 home html도 저장하고 브라우저 화면에서 새로 고침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쭉 나오는 것까지는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죠? variable 해서 다 있고 그러면 얘들이 제공하는 뭐를 이용해서 옵션을 이용해서 간격만 나오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전 다음 버튼 우리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옵션을 이용해서 이전 다음 얘의 거는 빼면 되겠고 페이저도 일단 잘 작동하고 있어요. 옵션에 가볼까요? 여기에서 dot true 이거 빼면은 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정확하게는 옵션을 보고 옵시다. 세팅에 가볼게요. 세팅에서 좌우 버튼이 사라지게 하는 건 어떻게 하나를 볼게요. 인디케이터를 보이게 이거 지금 우리가 CSS가 제대로 로드가 안 됐구나. 얘가 CSS가 로드가 됐으면 요 모양이 아닐 텐데. 홈 HTML 좀 잠깐 가볼게요. 홈 HTML을 보고 있고요. 아까 CSS 얘가 제대로 로드 됐으면 저 모양이 아닐 텐데. 어쨌든 우리는 얘 CSS가 필요 없어요, 사실. 다시 한번 홈 좀 볼게요. 지금 보면 어디 갔니? 홈페이지 다시 볼게요. 여기
도트라는 부분에 보면 얘가 이 녀석이에요. 지금 이 녀석인데 이게 CSS가 발현이 됐으면 아까 점처럼 보이는 거라고요. 근데 얘 타입이 불린이래요. 불린은 true와 false를 넣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도트의 값이 true면 뭐가 나온다고요? 인디케이터가 나온다고요. 점을 표시를 해준다고 하니까 저걸 false로 바꿉시다. main.js에 가서 이 도트의 값을 false로, 불린이라고 되어 있는 건 true와 false를 넣을 수 있는 자리라고요. 세로 고침하면 네, 밑에 1, 2, 3, 4, 5 해서 인디케이터가 사라졌죠. 그 다음에 좌우에 버튼이 사라지게 하는 걸 이제 찾아야죠. 그렇죠? 여기 previous next가 있어요. 얘 사라지게 하는 거 찾아봅시다. arrow가 화살표일 거고 arrow의 불린 값이 되어 있네요. arrow의 arrows라는 옵션의 값을 false로 바꿔볼게요. 이게 좌우의 화살표라고 하지 않습니까? arrows라는 옵션의 값을 여기 밑에다 넣을게요. arrow라는 옵션의 값을 false로 넣을게요. 브라우저 하면 다시 봅니다. 네, 이제 좌우 버튼도 사라졌고요. 이제 간격을 보겠습니다. 얘가 자, 지금 기본적으로 세로 고침을 해보면 센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센터 모드가 true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얘를 false로 바꾸죠. 센터 모드도 false로 바꾸어 주세요. 그러면 아우터웨어가 제일 먼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간격을 지정하는 방법이 있나 볼게요. 도트의 false, arrow의 false, 센터 모드의 false, and 간격을 뭐로 할까? 얘가 거터라는 걸 쓸까? 아니면 스페이스라는 걸 쓸까? 직접 스페이스 마진을 넣으라는 얘기가 있네? 마진을 한번 넣어 볼게요. 얘가 우리가 A 태그죠. A 태그고, 얘가 앱솔루트로 뭐 그런 식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니까 플롯을 이용해서 구현했으니까 마진을 넣으면 되겠네요. 그죠? 만약에 앱솔루트라고 했다면 마진을 못 넣는데, 네, A에 가서 CSS 139번쯤에 가서 마진을 넣으면 되겠어요. 139번쯤에 가서 해볼게요. 메인 CSS 가볼까요? 별도의 옵션은 없고요. 검색을 해보니까 마진을 직접 넣으면 된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메인 CSS에 139번쯤 가서 여기 카테고리의 슬라이드 안에 A지 않습니까? 우리가 얘한테다 스타일을 잡고 있다고요? 얘한테 가서 맞지? 검사해보면 얘 맞아요. 얘한테 가서 임시로 한번 넣어볼게요. 넣기 전에 마진 라이트 30픽셀 오케이 되는군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30픽셀을 넣어주면 되겠네요. 됐어요? 볼까요? 139번쯤에 가서 카테고리스 슬라이드 안에 A에다가 오른쪽에 마진을 디자인 살펴보고 똑같이 넣을게요. 얘와 얘 사이의 간격이 글씨 안에 공간이 좀 있어야 이건 왜 이렇게 해놨니? 간격을 딱 떨어지게 글씨를 써놨어야지. 그래서 45 정도 있습니다. 간격이 45 정도 줄게요. 자, 한 가지가 더 남았죠. 액티브 되어 있는 거에다가 우리는 뭐가 있어야 돼요? 검은색으로 나와야 된다고요. 그걸 구분할 방법이 또 뭐가 있는지 확인을 해봅시다. 이렇게 클릭을 했을 때 얘가 활성화 되지 않습니까? 또는 첫 번째 왔을 때는 누가 활성화되어 있어야 돼요? 이 아우터웨어가 활성화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이 슬라이드에 굉장히 특이한 점은 메인.js에 뭐가 있냐면 인피닛이 있어요. 인피닛이 있다는 얘기는 지금 아우터웨어가 첫 번째인데 불구하고 끝에 게 나온다고요. 이거 계속 돌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어찌 보면 좀 편한 기능이기도 하고, 어쨌든 얘가 지금 제가 자켓을 아우터웨어를 선택을 해요. 얘를 선택을 하면 얘한테다 지금 포커스가 걸려 있습니다. 지금 포커스가 걸려 있고 얘가 아마도 클래스명을 넣어주는 게 있을 거라고요. 지금 제가 아우터웨어 얘를 선택을 해봤고 요소 검사를 해보니까 걔한테다가 뭐가 들어와요? 슬릭에 액티브라는 녀석이 들어와요.
그죠? 라이브러리로 활용해서 할 때는 우리가 수동으로 액티브라는 걸 넣는 게 아니라고요. 얘가 분명히 넣어주고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클래스명 뭐가 있으면 슬릭의 액티브가 A에 들어오면 이라고 하면 되겠다고요. 기존의 CSS에서 여기 슬릭의 커렌트나 얘나 둘 다 어떤 거든 써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슬릭의 액티브라는 걸 써볼게요. 메인 CSS 가볼까요? 메인 CSS에서 우리가 얘가 있으면 이라고 검은색으로 해놨잖아요. 클래스명을 얘로 바꿔야지. 안에 클래스명 슬릭의 액티브가 있으면 검은색이라고 바꿔놓습니다. 어떻습니까? 아우터웨어가 검은색으로 잘 나오고 있어요. 트렌치 코트 검은색으로 잘 나오고 있고 자켓도 이렇게 해서 네, 다 구현이 됐습니다. 까먹고 있었어요.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얘로 구현을 할게요. 자, 이렇게 되면 아이스와이퍼를 지금 쓸 이유가 없어요. 똑같은 기능이잖아요, 지금. 그죠? 얘가 앞에도 똑같이 있었거든요. 근데 한 가지 확인해야 될 거는 얘가 2.5를 지원하냐 이거예요. 아이스와이퍼는 2.5를 지원을 했다고요. 근데 이 녀석은 아까 화면을 보면 유세이지에서 보면 그리고 얘만의 장점도 하나 있는 게 전 가장 좋았던 거는 얘입니다. 리스판시브에서 브레이크 포인트를 내 맘대로 짤 수 있어요. 반응형 구간에서 난 이 구간에서는 3개 보여줄래, 600 이하에서는 2개 보여줄래, 480 이하에서는 하나 보여줄래가 가능하다고요. 우리가 기존 얘와 유사한 걸 우리가 BX 슬라이더는 써봤잖아요. BX 슬라이더는 하나뿐이 없어요, 구간이. 그냥 좁으면 하나, 민 슬라이드와 맥스 슬라이드 2개뿐이 없다고요. 그거를 지금처럼 하려면 윈도우의 너비가 바뀌면 할 일에서 되게 불편하게 그 구간에선 3개, 4개라고 수동으로 짜놔야 돼서 되게 불편해요. 근데 최근에 발견한 얘 같은 경우에는 브레이크 포인트에서 이렇게 세팅을 달리 쓸 수 있어서 굉장히 편합니다. 근데 문제는 얘가 2.5를 지원하냐가 문제지. 얘가. 일단 한번 써볼게요. 여기 우리 거에다가 지금 적용이 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 옵션을 이렇게만 살짝 이 슬라이드 투 쇼와 슬라이드 투 쇼 얘만 바꿔서 보면 되는 거죠. 한번 여기에 실험을 해보고 된다라고 하면 메인에 있는 라이브러리도 이걸로 교체할 거예요. 복사. 슬라이드 투 쇼에 3이라고 되어 있는 거 수정을 한번 해볼게요. 메인.js 가보십시다. 자, 지금 센터 모드니 이런 것들은 두고 여기에 얘가 1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은 이 속성이 없어야 될 것 같아요. 이 속성을 주석 처리하고 variables의 width를 주석 처리하고 얘를 일단 2로 해볼게요. 열자마자 2개만 보여줘 라고 한번 해볼게요. 네, 2개 잘 보여주고 있고 2.5 한번 해볼게요. 2.5가 먹나? 네, 2.5가 안 먹네요. 여기가 있고 여기 나와야 되는데 먹긴 먹었는데 우리 의도하고 좀 다릅니다. 여기 5자리가 있긴 있어요. 그래서 2.5가 보여주긴 하는데 디자인하고 조금 달라요. 우리는 어떤 식으로 나와야 됩니까? 메인이 이런 식으로 살짝 오른쪽에 걸쳐서 나와야 되잖아요. 지금 그것까지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메인에 있는 건 그냥 아이스와이퍼 쓸게요. 다시 살립시다. 다시 1로 바꿀게. 얘는 이걸로 만족하는 걸로. 됐어요? 자, 그러면 한 페이지만 더 마무리를 하고 요거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 했어요. 그죠? 목록을 보고 상세 페이지 가고 얘를 클릭해서 나오는 거고 지금 여기에서 우리는 지금 링크에 아무것도 안 넣었지만 사실 아우터웨어로 가면 이 리스트가 통째로 아우터웨어로 바뀌는 거예요. 얘로 하면 트렌치 코트로 다 바뀌는 거고요. 카페이스를 치면 아예 페이지가 바뀝니다. 새로 로딩 된다고요.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용자가 대분류에서 트렌치 코트로 설정한 거, 분류해서 설정한 거에 상품을 불러와서 다시 출력을 해주는 거예요. 어쨌든 링크가 먹는 거라고요. 우린 페이지가 없으니까 그냥 이 페이지로 놓은 거고. 클릭하고 에디트 카트 하고 그 다음에 체크아웃 했을 때 디자인 볼까요? 체크아웃 했을 때 요거 간단한 거 요거까지 그래서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라는 것까지 보여주고 마무리합시다. 끝단까지는 일단 갈게요. 그러면 저 페이지 이제 체크아웃이라는 HTML을 만들면 되겠어요. HTML 가볼까요? 이게 지금 카트랑 거의 유사하죠. 똑같이 여기 위에 모양이나 여기가 똑같으니까 카트를 그대로 save as 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카트 HTML을 어디 갔니? 카트 HTML을 그대로 save as 해서 checkout이라고 할게요. checkout HTML. 타이틀만 살짝 체크아웃이라고 바꿔놨습니다. 홈 화면의 슬라이드를 우리가 슬릭으로 바꿨어요. 보니까 아까 슬릭의 CSS가 어차피 우리가 쓸 것도 아니었지만 역할도 못하고 있습니다. 홈 HTML을 보고 있어요. 홈 HTML에서 필요없는 거 지울게요. 아까 주석 처리했던 건 혹여나 안되면 살리려고 주석 처리했던 거니까 아이스와이퍼의 CSS와 슬릭의 CSS를 지울게요. 홈의 HTML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와이퍼, 아이스와이퍼도 여기선 이제 안 쓰니까 아이스와이퍼도 지울게요. 스와이퍼 JS도 지웠습니다. CSS, jQuery 라이브러리, 그 라이브러리를 활용한 슬릭의 작동을 하고 있어요. 됐습니까? 자, 그리고 지금 라이브러리가 없는 페이지들은 사실 지금 일예로 좀 전에 우리가 카트를 복사해서 체크아웃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체크아웃에는 슬라이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페이지에는 얘들이 로드될 이유가 없어요. 스와이퍼니 그리고 스와이퍼 얘들이 로드될 이유가 없습니다. 필요 없는 건 거기에서만 딱 필요한 것만 로드하는 식으로 해야 좀 가볍게 될 거예요. 위에 우리가 제목 아까 체크아웃으로 바꿔 주었고요. 프론트 페이지에서 타이틀 일단 체크아웃으로 바꾸었고 필요없는 CSS와 라이브러리는 버렸습니다. 제목 바꾸고 시작을 해볼까요? 디자인 봅시다. 우리가 지금 뭐 만들려고 하냐면 체크아웃을 하려고 해요. 자, 체크아웃의 메뉴에 체크아웃의 타이틀이 있죠. 마이 카트 대신에 체크아웃으로 바꿔 주십니다. 체크아웃으로 바꿔 주시고 홈의 컨텐트 안에 내용을 모두 버리겠습니다. 홈의 컨텐트 안에 내용 모두 버려주세요. 그리고 카트 페이지라는 클래스명 넣었던 거를 기초로 해서 우리가 얘들의 스타일 잡아놓은 게 있으니까 이건 안 줘도 되겠어요. 이게 또 체크아웃이라고 해서 얘를 체크아웃 페이지라고 바꿔버리면 CSS를 또 짜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얘가 있을 때에 얘가 이게 너비를 다 쓰고 가운데 정렬하라는 걸 우리가 넣어놓은 게 있으니까 그걸 살리는 차원에서 그냥 두겠습니다. 홈의 컨텐트 부분 볼 거예요. 우리가 CSS에서 카트 페이지를 보면 요 카트 페이지를 보면 우리가 여기 홈의 컨텐트에 높이를 다 쓰라고 이미 해놨을 거예요. 한번 보면 검사해 볼게요. 홈의 컨텐트에 가 보면 얘가 우리가 플렉스 1이라고 해서 화면을 다 쓰라고 대놨다고요. 그러니까 얘도 그냥 둬도 되겠어요. 이제 이 안에 내용에만 집중해서 스타일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보고 HTML 짜 볼까요? 얘는 뭐 특별히 얘를 코딩으로 할 이유는 없어요. 이건 이미지로 그냥 해도 됩니다. 이미지 저장하겠습니다. 여기 체크라는 그룹이 되어 있죠. 체크라는 그룹 요 되어 있는 거 그대로 선택해서 엑스포트를 하되 이름은 체크아웃의 png라고 저장할게요. 체크아웃에 수락됐다 라는 png로 해보겠습니다. 체크아웃에 accepted 라고 할게요. 엑스포트 합니다. png로 저장할 거예요. 체크아웃에 accepted png라고 저장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제목과 설명과 그리고 주문 조회가 있어요. track your order 라고 해서 배송 조회죠. 배송 조회가 있습니다. 이것도 링크예요. 우리는 이 페이지까지는 안 만들 겁니다. 이 디자인에도 걔는 있긴 있군요.
여기 오더 디테일 얘를 클릭하면 이 페이지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쇼핑을 했고 어디까지 갔고 현재 어디 있니 라고 해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만들면 싫어하겠지? 네, 여기서 마무리를 할게요. 자, 이 페이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저는 홈의 컨텐트를 여기로 본 거죠. 홈의 컨텐트가 이미 화면을 다 쓰고 있고 그 안에서 메시지 이렇게 저는 두 개로 구분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div 체크아웃의 컨텐트라는 걸 하나 더 만들어 주고 어차피 이거 안에는 다 가운데 정렬이에요. 그리고 좀 전에 우리가 이미지 만들었죠. 이미지스 안에 체크아웃에 accepted라는 거 만들었고 체크아웃에 accepted라고 해서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문구 있죠? 타이틀 Congratulations copy 해왔어요. 여기는 한 줄 그냥 넘겨도 돼요. 이렇게 BR로 그냥 넘기겠습니다. 어떤 케이스든 간에 Congratulations 다음에는 줄넘김을 하겠다는 컨셉이니까 이렇게 그냥 BR 태그를 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패러그래프예요. 복사해서 넣어줬고요. 체크아웃의 컨텐트 했고요. 그 안에서 트랙도 잠깐만 제가 이걸 둘로 구분한다고 했는데 이거랑 얘를 구분을 하려고 했는데 구분을 얘 두 개를 묶어주는 게 하나 더 있어야 되겠네. 이렇게 해서 묶어줄게요. 그래야 얘를 통째로 묶고 간격을 매기기가 좋을 것 같아서요. 그러고는 그냥 얘 혼자 있으면 돼요. A 태그입니다. track your order 해서 이렇게 할게요. 사실 지금 이 홈 컨텐트라는 걸 안 쓰고 다른 걸 쓰면 얘를 없애고 요것만 알맹이로 들어와도 되겠는데 다른 페이지도 다 일관성 있게 일단 이거 안에다가 내용을 넣어버렸기 때문에 그냥 따르겠습니다.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 체크아웃이라는 게 지금 홈의 컨텐트도 여기를 다 쓰고 있고요. 체크아웃도 여기를 다 쓰고 있어요. 체크아웃 안에다가 위에 요 내용 div 얘들을 묶어주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 여기에다가 넣습니다. 그래서 간격만 살짝 주고 나오도록 해볼까 합니다. 됐습니까? 그림을 그려보면 대략 저 정도라고요. CSS 짜볼까요? 이 페이지에는 뭐 스크립트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간단하게 정렬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CSS 바로 가겠습니다. 체크아웃이 얘들을 다 감싸는 부모라고 했어요. 그래서 체크아웃의 위에 패딩, 아래 패딩 주고 그 다음에 체크아웃 안에 또 체크아웃의 컨텐트와 링크 두 개로 구분이 돼요. 그럼 너 위에, 너 아래 라고 해서 스페이스 비트윈을 쓰려고 한다고요. 자, 위아래 공간부터 확인을 해볼게요. 우리가 헤더의 높이를 몇을 줬었냐면 화면 좀 확인해 볼까요? 마이카트를 우리가 카피해서 쓴 거였으니까 헤더의 높이가 92가 잡히고 있어요. 이 높이가 92를 잡아놨다고요. 그럼 92를 감안을 하고 패딩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얘 높이가 92로 우리가 잡아놨다고요. 그러면 이 92에서 아이콘의 간격은 58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58 있고 여기에서 얘와 얘 사이의 간격은 82 주고 있어요. 5882라고 해볼게요. 누구한테 가서 체크아웃에 가서 이렇게 주고 이 안에 모든 컨텐츠는 다 가운데 정렬입니다. 체크아웃 페이지 브라우저에서 이렇게요. 이렇게 해서 가운데 정렬 잘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그린 거에서 네가 위에 있고 링크 요 트랙 얘가 여기 아래에 있게 할 거라고요. 둘로 먼저 구분을 할게요. HTML로 먼저 보면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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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크. 지금 누구를 위로 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위쪽으로 그리고 너는 아래쪽으로 라고 배치를 하려고 한다고요. 얘 위쪽 얘 아래쪽. 그러면 체크아웃에 가서 디스플레이 플렉스하고 주축의 방향을 가로로 바꾸고 아니지 세로로 바꾸고 그 다음에 스페이스 비트윈을 쓰면 되겠습니다. 해볼까요? 얘한테 가서 디스플레이 플렉스 하고 플렉스의 디렉션을 컬럼으로 하고 세로로 나오게 하고 스페이스 justify content 스페이스 between 해서 위아래로 벌리겠다고요. 잠깐만요. 저장하고 아이고. 방향을 안 돌려도 되겠구나. 방향을 안 돌리고 align content 방향 flex 그거나 어라? 컬럼으로 바꾸고 그러면 얘가 맞는데 justify content 얘가 높이를 다 안 쓰나 보구나. 얘 높이를 다 쓰게 부모가 만들어준 거에서 다 쓰게. 그러면 왜 여기까지 와 있냐? 검사 좀 해볼게요. 하이트에다 패딩에 더해지니까 그러겠구나. 저장하고 다시 좀 볼게요. 우리가 체크아웃이 지금 높이를 다 안 써요. 홈의 컨텐츠는 높이를 다 쓰고 있고. 그러면 하이트 주고 그냥 박스 사이징 줍시다. 하이트 100%. 박스 사이징 줄게요. 100% 안에서 패딩을 뽑아라고 하면 되죠.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얘가 위에, 얘가 아래, 얘가 이게 누구예요? 이게 체크아웃입니다. 체크아웃의 위아래에다가 완벽하게 배치를 해 놓은 거예요. 이 상태에서 타이포그래피들의 크기와 간격을 지정하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방향을 돌리고 라고 해도 되고 방향을 안 돌린다라고 하면 플렉스 랩의 랩이라고 하고 얼라인의 컨텐트 스페이스 비트윈 해도 결과는 같아요. 자, congratulations 봅시다. 이사의 미디엄이라는 걸 우리가 잡은 적이 있던가 볼까요? 커먼 CSS에 가서 이사의 미디엄은 없네요. 자, 우리가 미디엄이라는 거 여기 있구나. 미디엄. 와서 체크아웃 안에 누굽니까? H2죠. 체크아웃 안에 H2에 와서 폰트 패밀리 얘고요. 폰트 사이즈 이사입니다. 저장하고 볼게요. 위에 간격 보겠습니다. 간격은 그냥 고지곧대로 디자인에서 확인한 걸 넣으면 되겠네요. 얘를 기준으로 위아래 간격을 줄게요. 그러면 한 방에 얘한테는 별도로 시킬 일이 없겠죠? 확인해 볼까요? 여기에서 위에 간격 42, 아래 간격이 20, 사이에 20 정도 줄게요. 해서 이렇게 주면 되겠고, 패러그래프의 폰트 사이즈를 준 다음에 얘가 지금 우리는 한 줄로 나오고 있는데 디자인엔 두 줄로 나오고 있어요. 디자이너의 의도인지 아니면 좁아서 두 줄로 나오라는 건지를 파악을 해볼게요. 지금 얘가 분명히 여기에 넓어도 분명히 이 arrival shortly가 한 줄로 한다면 분명히 여기 나올 수 있는 공간이 되거든요. 근데 줄여놨다고요. 그러면 얘가 이 옆에도 공간을 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밀리도록 나오게. 또는 얘한테 너비를 줘도 돼요. 너비를 %로 줘도 됩니다. 얘를 100%로 봤을 때 우리가 공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쓰고 있으니까 대략 8, 90% 줘서 should 다음에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너비를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색깔 확인했고요. 15픽셀의 레귤러래요. 15픽셀은 바디의 폰트가 15픽셀 아니었던가? 바디가 15였으니까 15픽셀은 지정할 필요 없고 색깔만 지정하면 되겠네요. 안에 P 컬러 좀 전에 디자인에서 확인한 게 사라졌네. 다시 확인. 디자인에서 카피해 오시고요. 너비를 이제 보려고 한다고요. 너비를 한 80% 한번 줘볼게요. 그러면 얘가 가운데 올 리가 없으니까 너비가 있는 녀석을 가운데 놓는 방법은 마진으로 접근을 하면 되겠죠. 70%, 60%, 네, arrive 50% 해서 should 다음에 아래쪽으로 떨어질 수 있는 걸로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체크아웃 페이지였고요. track your order 부분은 밑줄만 나오면 된대요. 디자인 볼까요? 대문자의 15픽셀의 미디엄의 대문자의 컬러는 바디의 컬러와 똑같고 밑줄이 있습니다. 밑줄은 링크의 밑줄을 다시 살리는 겁니다. 보더가 아니에요. 체크아웃 안에 있는 A 태그 대문자고요. 밑줄을 다시 살린다고요. 텍스트 데코레이션 언더라인에서 밑줄을 다시 살려요. 미디엄이죠? 미디엄 폰트 복사 해서 체크아웃 페이지도 이런 식으로 완료했습니다. 자, 그럼 이 체크아웃 페이지는 누굴 클릭하면 나오는 거였죠? 아까 장바구니를 클릭하면 장바구니에서 체크를 클릭하면 이 페이지로 오는 거였으니까 링크 걸어 놓고 X를 클릭하면 홈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X를 클릭하면 인덱스로 가게 되어 있네. 홈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데. HTML 좀 볼까요? 우리가 카트에도 그러면 그렇게 해놨던 거 같네요. 여기가 홈입니다. 홈. X를 누르면 홈으로 가게 해주세요. 자, 다시 카트 페이지를 열고요. 카트 페이지에서 블러블러 해서 카트 페이지 얘도 홈으로 바꾸고 카트 페이지에 X 버튼을 누르면 홈으로 가게끔 바꾸어 주시고요. 그리고 카트에서 다 담아서 제일 하단에 체크아웃을 누르면 어디로 가게? 체크아웃 페이지로 가는 거라고요. 이 폼 전송이니까 마찬가지 폼에 가서 액션에다 넣어놔야 되겠어요. 위에 올라가서 여기에 액션에다가 체크아웃이 언더스코어로 해놨네. 체크아웃이라고 바꿀게요. 링크 바꿔주세요. 자, 이러면 필수 페이지들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정도 만들었어요. 필수 페이지. 여기서 더 나아가서 제가 이제 여러분의 오더했던 건 검색 페이지입니다. 검색 결과 페이지. 그 2개 정도가 더 있어요. 디자인에 얘는 그게 있나? 얘는 그 페이지는 안 만들어 놨네요. 검색 결과 페이지는 우리가 요 카테고리 페이지랑 유사하게 해놓기만 하면 돼요. 검색 결과라고 해서 몇 개가 나왔어요 라고 해서 요거랑 유사하겠네요. 카트 페이지랑 해서 뭐 per item 해서 founded 라고 해서 서치 결과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필수 페이지들의 HTML, CSS 스크립트까지를 모두 완료하겠습니다. 페이지들 마지막으로 잠깐 다 살펴볼까요? 홈을 보고 있고요. 이제 링크를 다 연결했으니까 얘가 이 페이지 말고 밖에 나갔을 때에 우리가 지금 모바일 페이지를 보고 있었죠. 핸드폰에 갇혀 있을 때는 어떻게 나오나 한번 볼게요. 핸드폰에 갇혀 있을 때 sign in, 홈, 메뉴, 아코디언 잘 나오고 있고 상품 클릭하면 상품 상세 잘 나오고 있고요. add to cart
장바구니 페이지 잘 나오고 있네요. X, 네, 스크립트 다 잘 작동하고 있고, 체크아웃을 누르면 체크아웃, 서 X 누르면 홈으로. 오케이. 모든 페이지가 다 잘 됐습니다. 그리고 얘를 눌러도 장바구니에 가는 거고요. 얘를 누르면 위시리스트로 가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안 했습니다.